이번 시간 강의 내용은요, 렌즈의 화각입니다. 렌즈의 화각. 렌즈의 화각이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찍히는 각도죠.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진가가 사진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메시지를 좀 더 강조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각도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떠한 화각에 따라서 사진에 전달하는 특징이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렌즈를 배우고 줌 렌즈를 배울 때 이 줌 렌즈의 문제점이 이 렌즈가 가지고 있는 화각, 이걸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각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점거리에 따라 대상을 보는 그 각도를 얘기하는 게 렌즈의 화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표준 렌즈가 일반적으로 풀프레임 카메라에서 50mm 렌즈를 우리가 풀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0mm보다 초점거리가 짧은 걸 우리가 광광 렌즈라고 그랬고, 50mm보다 초점거리가 긴 걸 망원이라고 그랬는데, 50mm보다 초점이 짧은 광각 쪽으로 갈수록 화각은 넓어지고요, 50mm보다 긴 망원 쪽으로 갈수록 화각은 좁아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렌즈에는 그 렌즈가 포함할 수 있는 포괄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포괄 범위. 그래서 이 포괄 범위라는 게 뭐냐면 그 렌즈가 갖는 고유한 상의 범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고유한 상의 범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렌즈는 동그랗잖아요. 동그란데 화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각 프레임이죠. 사진 발명 당시, 그러니까 초창기 강의의 앞부분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그림의 형태를 쫓아가다 보니까 원형 프레임 자체는 눈에 익숙치가 않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렌즈 뒤쪽에다가 사각 프레임을 만들었죠. 그래갖고 지금 사진은 네모나게 찍힌다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갖고 있는 거죠, 렌즈에. 거기에 이제 사각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인 카메라들은 이걸 포괄범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촬영 이미지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크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찍히는 촬영 범위는 딱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인 카메라 렌즈들은 이 포괄 범위에 맞게 타이트하게 만들어요. 타이트하게. 그래서 조금만 벗어나도 화면의 일부분이 나오지를 않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렌즈가 화면을 포함할 수 있는 범위, 실제로 찍히는 화면을 포함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는 포괄 범위다, 또 뭐 이미지 서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미지 서클이 일반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 소형 카메라든 중형 카메라든 이런 카메라들은 이 포괄 범위가 이미지 서클이 꽉 차게 만들어 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대형 카메라라고 하는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이 대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무브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뭐 스윙, 틸트, 그 다음에 저도 이름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스윙, 틸트, 시프트, 그 다음에 라이즈 폴, 이렇게 네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요 네 가지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렌즈 보드 쪽이나 뭐 필름면 쪽이나 이렇게 이걸 앞뒤로 기울기라든가, 렌즈 보드가 위아 상하로 움직이는 라이스 폴이라든가, 좌우로 움직이는 시프트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해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왜곡 수정이나 초점면 이동, 그러니까 초점 맞추는 거를 조리개나 이런 걸 통해서 포커스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보드를 조작을 해서 초점면도 이동시키는 이런 기능을 갖다가 우리가 무브먼트라고 그러는데요. 무브먼트. 그래서 이 대형 카메라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건물을 밑에서 위로 보게 되면 로우 앵글 할 때 예제로 보여드린 사진 같은 경우에도 밑에 부분은 넓어 보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죠. 도로도 마찬가지고 철길도 마찬가지고 꼭 만날 것 같지만 끝까지 만나지는 않는 그런 건데, 그런 대각선의 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뷰 카메라를 이용하면은 건물 사진 찍을 때도 밑에하고 윗부분이 일직선으로 똑같이 나오게끔 그런 왜곡 수정도 해줄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브먼트예요.
건축 사진이나 왜곡이 들어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사용하는 게 이게 뷰 카메라고, 그래서 커머셜 사진이나 건축 사진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게 이런 걸 무브먼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에는 그런 무브먼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왜곡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브먼트가 없기 때문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포괄 범위가 실질적으로 사진 찍히는 화각이 딱 고정돼 있다. 그러니까 포괄 범위에 맞춰서 아주 타이트하게 설정이 돼 있다. 그런데 이 대형 카메라에는 이 포괄 범위가 굉장히 이미지 서클이 굉장히 넓어요. 왜냐하면 렌즈를 확확 휘어주니까 이미지 서클이 타이트하게 되면은 이 돌려줬을 때 일부분이 화면에서 벗어나는 이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어서, 대형 카메라에 사용하는 렌즈들은 이미지 서클이 굉장히 넓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카메라들은 그런 그 무브먼트 기능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화각이 그 포괄 범위 내에서 타이트하게 설정이 돼 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 줘야 될 건 뭐냐면, 그 우리가 렌즈 앞에다가 뭘 껴줍니까? 후드를 꽂아주죠. 후드를 꽂아주는 경우도 있고, 또 뭘 꽂아주죠? 그 필터를 꽂아주잖아요. 그래서 아직 필터도 안 배웠지만, 필터도 PL 필터 같은 경우는 링이 2개예요. 그래서 좀 다른 일반 필터보다도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더 많고요. 그 다음에 후드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각박 에서 들어오는 빛의 반사광을 제거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햇빛이 강할 때 모자를 쓰는 것처럼 모자 창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렌즈에 사용하는 액세서리 렌즈 후드라는 건데, 이 후드도 그 초점 거리에 따라서 사용하는 후드는 다 틀립니다. 각기 후드 하나 가지고 뭐 관광 렌즈, 표준 렌즈, 마운 렌즈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초점 거리에 맞는 후드가 정해져 있어서, 또 거기에 맞는 후드를 꽂아줘야 돼. 그걸 꽂아주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각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화면의 일부분이 가려진다는 얘기예요. 튀어나와 버려가지고. 필터도 마찬가지예요. 한 장만 껴야 되는데 2장, 3장 갈아 끼기 귀찮아서 필터 앞에다 또 필터 끼고 또 끼고 하다 보면 이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많아져 갖고 화면의 일부분이 가려지는, 이러는 거를 우리가 비네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포괄 범위에 화각이 딱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형 카메라에는 그 이미지 서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반 렌즈에 비해서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소형 카메라에서는 그런 거를 인식을 하고 후드라든가 필터를 써주지 않으면 화면의 일부분이 없어지는, 가려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잘못된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무브먼트라는 건 우리가 대형 카메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사진의 기본적인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뭐 대형 카메라를 지금 당장 만질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사진을 하면서 대형 카메라를 만질 확률은 극히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사진에 푹 빠져가지고 포맷이 큰 좀 사진다운 사진을 찍어봐야 되겠다 해서 그때 마음이 변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때는 이제 무브먼트라는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대형 뷰 카메라라고 하는 대형 카메라에는 이런 무브먼트 기능이 따로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렌즈가 가지고 있는 화각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점거리가 이게 50mm 요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표준 렌즈라고 얘기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초점거리를 가진 걸 광각 렌즈라고 했고, 화각이 넓어질수록, 초점거리가 짧아질수록 화각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지금 8mm 같은 경우는 이 초광각 렌즈에 해당되는 건데, 다음번에 배울 이 초광각 렌즈 중에 어안 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뭐 180도, 그런 걸 360도까지 지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화각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죠. 그래서 초점거리가 길어질수록 촬영하는 화각은 좁아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 렌즈의 화각은 45도, 46도 정도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망원 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망원 렌즈라는 게 멀리 있는 걸 땡겨서 찍는 게 아니라
이미지의 일부분만 찍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마운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맨눈으로 봤을 때하고 눈 앞에다가 원을 그려서 주먹을 이렇게 졌을 때하고 또 두 개를 댔을 때하고 쭉 앞으로 뺄 때 앞에 있는 대상의 부분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렌즈가 마운 렌즈니까 화각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대상의 부분만 보이는 것이다. 이게 마운 렌즈인데 마운 렌즈로 갈수록 이렇게 화각은 좁아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니까 전문으로 한다는 건 뭐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창작 작업이든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는 그런 사진가들은 일반적으로 화각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다양한 화각의 사진을 찍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자신의 인생의 사진 인생에 하나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 테마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작업하는 사진가들은 그 하나의 렌즈, 하나의 화각만 갖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배웠던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같은 경우도 50mm 렌즈만 가지고 작업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의 그 렌즈는 자신의 눈입니다. 사진가의 눈이에요. 우리가 뭐 AI인가 뭐 로봇도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뭐 600만 불의 사나이 뭐 요즘 600만 불 돈도 아니라고 취급할 정도로 돈과 부치가 떨어졌는데 하여튼 600만 불의 사나이니 뭐 스로모준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로봇 인간이에요. 그 완전한 인간도 아니고 완전한 로봇도 아니고 그런 그 신체 일부분에다가 그 인공적인 기능을 집어넣은 그런 인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한동안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거기서 보면 소모주라는 여자는 멀리 있는 대상을 이렇게 클로즈업돼서 보고 가까이 당겨서도 보고 하는 그런 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는 세상의 그 화면은 거의 같은 시선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사진을 찍는데 화각을 크게 화각을 좁게 이런 식으로 찍는다는 건 일관성이 없는 거고 사진가의 시각, 사진가의 화각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화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에요. 특히 이 사진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게 일단 그 화각이 몇 밀일 때 어느 정도로 보인다라는 건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꼭 파인더나 렌즈 카메라를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자신이 눈으로도 카메라 렌즈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미리 보고 이렇게 진짜 찍어야 되겠다라는 감을 잡을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완성된 사진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화각 개념이 서 있지 않다 보니까 막 이 렌즈 저 렌즈 잡동사니 렌즈들이 다 그 구입하게 되고 사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뭐 여행 사진이나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화각의 렌즈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주관적인 작업을 할 때는 절대 그렇지가 않고 하나의 화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개념에서 화각은 그만큼 사진가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화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화각에 따라 이게 지금 와이드 쪽으로 보면 이렇게 넓게 나오는 거고요. 초점거리가 올라갈수록 표준, 망원, 또 망원 이게 한 200mm, 이게 한 300mm 정도 여기 지금 써있군요. 20mm, 50mm, 200mm, 300mm 그래서 초점거리가 길어질수록 대상의 부분만 보는 것이고 화각이 좁아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각은 기계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주관적인 화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본 세상은 항상 똑같은 화각으로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답이다. 그래서 다양한 렌즈를 써보다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맞는 그런 초점거리를 구입해서 그거 갖고 평생을 작업하는 사진가들이 대다수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그만큼 화각은 사진가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즘 제가 입시는 잘 모르겠지만 사진과 대학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요. 옛날에는 그 오랄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면접 겸 구술 시험을 보는데 사진을 자기가 만들어간 포트폴리오 사진을 보면서 이거 몇 미리로 찍었어 몇 미리로 찍었어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똑같은 미리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 학생이 찍은 건지 그럼 너 왜 이런 화각으로 사진을 찍었어라는 질문까지도
소리도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자신이 담은 사진에 화각이 주는 영향력은 대단하다라고, 사진의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표현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결정도 이 화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렌즈의 화각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 화각을 포함한 렌즈가 가지고 있는 포괄 범위, 이미지 서클은 실질적으로 좀 높지만 화면을 뒤에 사각 프레임으로 막 메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찍히는 범위, 그게 화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화각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렌즈는 타이트하게 돼 있기 때문에 후드나 필터를 잘 사용을 해줘야 된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래서 렌즈의 후드는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요거 지금 보면 요거는 앞에가 좀 길고 옆에가 좀 짧고 이렇게 곡선형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요건 지금 일자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후드는 뭐고 이런 후드는 뭘까요? 이런 후드는 단초점 렌즈형 후드예요. 그러니까 초점거리가 하나인 이런 렌즈의 후드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그 길고 짧은 게 같이 있는 후드는 줌 렌즈형 후드입니다. 그러니까 줌 렌즈라는 건 줌렌즈 시간에 다시 설명해 드리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초점거리가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각이 넓어졌다, 화각이 좁아졌다, 이렇게 렌즈 하나 가지고 초점거리를 변화를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드는 초점거리에 맞춰서 바꿔줘야 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줌 렌즈를 쓰는데 광각 쪽에 줌을 놨다가 망원 쪽으로 줌을 바꿀 때 후드를 바꿔 끼인다라는 것도 그 참 웃기는 짓이고 시간도 걸리고 번거롭고, 그래서 줌 렌즈용 후드는 망원 쪽, 좀 길게 나온 게 망원 쪽에 놨을 때 먹히는 거고요. 넓게 와이드로 뺐을 때는 좁은 쪽에 그 후드가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후드는 그냥 위아래 없이 렌즈에 끼워주면 되지만, 이렇게 줌 렌즈용 후드는 이 렌즈 낄 때처럼 점이 있어요. 같은 점을 맞춰서 돌려줘야 화면의 일부분이 가리지 않는, 아까 얘기했어요. 화각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미지 서클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타이트하기 때문에 후드를 잘못 낀다든가 필터를 잘못 끼면 화면의 일부분이 가려지는 그런 현상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네팅이라고 그랬어요. 비네팅. 이렇게 지금 요건 이제 줌 렌즈용 후드를 끼다 보니까 여기가 검게 가려졌고 여기는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이쪽도 살짝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원 쪽으로 놓은 걸 망원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게 와이드 쪽으로 들어가 버려갖고 맞춰서 끼질 않아갖고 두 부분이 가려지는 거죠. 두 부분이 가려지는 이런 비네팅 현상이 일어나서 아까 일자로 된 단초점 렌즈에는 초점거리에 맞지 않는 후드를 쓰게 되면은 사각, 네모 양쪽이 다 가려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필터를 잘못 꽂아도 내면이 다 가려지는 문제, 비네팅이 생기고, 줌 렌즈에서 이렇게 두 면이 가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런 걸 비네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까짓 건 저 포토샵이나 이런 라이트룸에 들어가서 크롭 해가지고 잘라버리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진 찍을 때부터 그런 걸 다 점검을 해서 후드도 제대로 껴줘야 되고 필터도 제대로 사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을 꼭 인식을 하셔야 되고, 이 후드 같은 건 옛날에는 고무 후드가 많았지만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후드가 나오다가 요즘은 대부분 다 플라스틱 후드로 나옵니다. 그게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장단점을 떠나기 전에 일단 플라스틱 후드가 훨씬 가볍고 쓰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안에 검정칠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플라스틱 후드 같은 경우 안에다가 이렇게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둘러라, 검은 천으로 먼지가 달라붙는다든가 해갖고 또 반사감을 더 유발시키는 문제점도 생겨서 후드 쪽도 잘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정 쪽으로 내면 반사 방지를 해서 검정 처리돼 있고, 거기 먼지나 이렇게 끼게 되면 반사감이 더 심해지니까 후드도 청결하게 다뤄줘야 되고, 그다음 필터나 다른 액세서리하고도 같이 쉽게 쓸 수 있게 요즘은 탈착식으로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루 방식으로 돌려서 끼는 것도 있지만 바이오넷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원터치로 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재질에 따라도 아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그러지만 나머지 종류는 다 옛날 거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후드가 요즘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왜냐면 렌즈 쪽에 후드를 꽂아주는데 후드가 해주는 역할이 반사감을 제거해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그 렌즈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각대
트라이포드에다 카메라를 세팅한 상태에서 그게 안 쓰러질 것 같지만 뭐 발로 찾든가 뭐 어떻게 하다가 쓰러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면 손으로 들고 있다가도 본의 아니게 떨어뜨릴 때도 있어요. 근데 렌즈가 무겁다 보니까 카메라가 떨어질 때 제일 먼저 닿는 부분이 렌즈 쪽이에요. 그럼 앞에 후드가 껴 있으면 1차적으로 충격을 후드 쪽에서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렌즈가 상할 위험성이 좀 더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드는 그런 렌즈 보호하는 차원까지도 해주니까 그런 면까지도 고려해서 가능하면 후드를 꽂아주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후드가 없어요. 근데 반사광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조절하다 보면 반사광을 막아줄 때도 있고, 손으로도 힘들면 모자나 책 같은 거로 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한 손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드를 꽂아주면 훨씬 더 이 반사광을 제거해서 상해 선명도를 높여줄 수가 있다. 근데 후드를 꽂았는데도 반사광, 역광이나 반역광 같은 경우에는 반사광이 심하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손바닥이나 다른 물체를 이용해서 빛을 가려줘서 반사광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렌즈의 화각이라는 게 무엇이고, 이 화각은 사진가한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렌즈는 이 이미지 서클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 후드나 필터를 잘 맞춰서 써주지 않으면 비네팅 같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하고, 또 후드도 초점거리에 따라 다 다르게 사용을 해줘야 되고, 특히 줌렌즈 후드도 그 위치를 잘못 맞춰주면 그 와이드 쪽이나 텔레 쪽으로 갔을 때 그 빛을 가려버리는, 그 화면을 가려버리는 문제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줌렌즈 후드 같은 경우는 위치를 잘 맞춰서 설정을 해줘야 되고, 필터는 렌즈 보호 차원이나 반사광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사용을 해주는 게 좀 유리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